자, 사회보장은 이 보장이란 단어를 힌트로 얻으시면 됩니다. 소득 보장을 생각해 주시고 소득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 정책은 국가 정책입니다. 당연히 재벌들이 하는 정책이 사회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에는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우리는 사회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라고도 하고 사회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겠죠.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등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하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사회 봉사가 있었습니다. 사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나왔었죠. 공사,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말하죠. 서비스의 총칭이 바로 사회봉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을 뭘 한다? 사회봉사라 한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사회복지라는 것과 사회사업은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만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다. 사회복지 구성요소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는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주체는 개인도, 가족도, 이웃도, 직장도, 지역사회도, 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주체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공공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을 공공이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바로 공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민간 부분은 개인, 가족, 친족, 이웃, 종교, 기업, 사회복지법인, 밑줄,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입니다. 객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대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객체는 두 가지죠. 욕구와 문제입니다. 자,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 있죠. 욕구의 동그라미, 문제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욕구 하면은 개인과 연관성이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념, 기능주의 이론에 기초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동그라미, 기능주의의 밑줄이요.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욕구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하고 이 결핍된 것이랑 딱 맞아떨어졌어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는 이만큼인데 결핍된 상태는 이만큼이다. 그럼 이만큼의 갭이 생겼죠. 이만큼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나 선호로서의 욕구이며 객관적인 부족함, 객관화된 부족함, 결핍으로서의 욕구를 우리는 사회적 욕구라고 말한다. 결핍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사회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사회 문제는 개인 문제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집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집단주의, 집단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갈등주의 이론입니다. 갈등주의 밑줄이요. 집단 간에 사회 불평등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사례로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단 간에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불평등이라 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집단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쪽 집단은 적게 갖고 있으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주의 이념에 기초한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1번 사회 부적응, 2번
사회 불평등, 3번 사회해체 등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하거든요. 사회 부적응이 왜 사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 부적응은 개인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은 사회 부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적응이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어떤 장병이 있다면 그 장병은 부적응을 해서 그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은 급기야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개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될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인데요. 우리가 구성 요소 할 때는 대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공하는 주체를 말하니까 객체는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가 욕구고 두 번째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욕구는 결핍될 경우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욕구는 대개 개인주의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욕구가 결핍되면 부적응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배우셨어요. 기능주의 관점,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사회 부적응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나죠? 사회 부적응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 문제는 집단주의 이념과 그 다음에 갈등주의 이론과 관련성이 있다. 갈등 이론과 이론에 기초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회 부적응입니다. 사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 문제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 해체였습니다. 사회 해체,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이것을 기능주의라 배웠고 이것을 갈등주의라 배웠고 이거 뭐죠? 통합주의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의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로 사례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대해서 합니다. 바로 이거는 필기 들어갈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넓은 영역이 바로 광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안에 협의가 있겠죠. 그래서 협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협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죠. 여기 안에가 협의고 이것을 포함하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됩니다. 자, 암기법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 소, 주, 교, 사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 영역은 건소주 교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광의가 있네요. 광의는 노, 조, 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끝납니다. 이거는. 해볼까요? 건강, 그 다음에요 소득, 그 다음에요 주택, 그 다음에요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다섯 영역을 협의의 영역이라 하고 이 협의의 영역은 마샬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자, 광의 영역은 뭘까요? 광의 영역은 이겁니다. 노동, 그 다음에 조세입니다.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노동정책을 다른 말로 고용정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 영역은 건소주 교사 노조입니다. 건소주 교사 노조 7가지 영역이 바로 광의 영역이고 5가지 영역이 바로 협의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를 잠깐